탄핵 심판은 사법적 심판입니다. 정치를 잘못했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탄핵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 불가피성, 그리고 당위성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논리로서 개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송하는 오늘 헌재에서는 마지막 최후 변론일, 이것도 이제 지난주였는데 박근혜가 나올지 말지를 계속해서 연막을 비우니까 그래 하루 더 줄게 하고 지금 2월 27일 월요일을 하루 더 준 거예요. 방송하는 현재 이 시간에도 저녁을 먹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변론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최후 하네요. 변론이죠. 네, 대리인단 최후 변론. 근데 그 변론이 있기 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더라고. 서로 먼저 하라고. 그래서 나는 당뇨가 있으니까 초콜릿 먹어야 되니까 네가 먼저 해. 이러다가 한 40분 지났다 갔다는 거죠. 당뇨 김평우 선생. 네, 순서 정하다가 순서. 필리버스터 순서. 말하면서 드셔도 됩니다. 그건 충분하게. 얼마나 할 말이 없고 막 면구스러우면 없는 말을 막 지어내야 되고 쌩 억지를 써야 되니까 자기들도 너무 힘든 거야. 제가 볼 때는 이 대리인단이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13건의 5만 페이지에 달하는 정보를 읽고 각각의 대응을 계속 논리를 폈어야 되는데 오로지 선동에만 앞장서고 태극기만 헌재 재판장에 들고 들어가서 폐륜을 저지르느라고 공부가 사실상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다 법률 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법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뭐 장바닥에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이 무식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도의 법률적인 판단을 먼저 해보았을 때 이거는 법적으로는 따져봐야 그렇죠. 아무런 답이 안 나온다는 거를 다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법으로는 따질 말이 없다. 따지면 따질수록 계속 자승자박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그쪽으로는 안 가는 게 낫겠고 그냥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는 법적 논리를 초월하거나 무력화시키는 방식의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그 사람들의 이성적 판단인 거죠. 전문 용어로 이제 엉까기 하는 거죠. 이제. 엉까기. 어쨌든 네. 그 대리인단이 혁명가로 둔갑한 건 해방 이래 처음으로 지금 기록되고 이게 그냥 웃는 얘기인데요. 헌재의 존엄성을 크게 훼손시켰고요. 헌법에 대한 가치를 훼손시켰어요. 후배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헌재가 어쨌든 유엔 인권위에서까지 좋게 평가할 만큼 사심제 역할을 톡톡하게 해왔었는데 거의 뭐 양아치들이 헌재를 완전히 유린해버린 거 아닙니까? 거기다 헌법도 부정해버리고 이랬을 때 우리나라의 법치가 얼마나 문란해질까라고 생각해보면 이 자들은 범죄자들이에요. 사실상. 그 일본에 부역한 사람들 다시 한국으로 돌려놓은 것도 우리 국민들이고 그렇죠. 독재에 부역한 자들 그런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만든 것도 우리 국민들이고 지금 계속 망가뜨리고 있는 거를 다시 주워 담으려면 또 힘들게 생겼는데요. 어쨌든 간에 의뢰인 박근혜가 너무 형편없으니 뭘 거기에 대해서 쉴드를 치고 말고 할 뭐가 있겠습니까? 건덕지가 없는 네. 거지 자기들도. 박근혜 오늘 최후 변론은 박근혜의 서면 최후 변론을 바탕으로 변호인단들이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박근혜가 국민 앞에 나서지 않고 또는 헌재 앞에 나서지 않고 또는 불출석에 대한 국민 앞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고 헌재가 경고한 26일 날짜를 넘겨서 서면으로 이제 제출이 됐는데 대리인단을 통해서 이 서면에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부인해버렸습니다. 박근혜는 오로지 국민만 보고 일을 열심히 했고 개인의 유불리를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일만 열심히 했다. 그 결과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 통일 기반 조성 등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했다. 뭐 또 있네 진짜. 환장합니다. 듣기만 해도 짜증나는데 그냥 앞에서 울퍼줘도 짜증이 나요. 만약에 신비 앞에서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짱돌로 조사합을 예, 다리부터 끝까지 다 조사버립니다. 이건 정말 짜증난, 지금 나라 꼴이 엉망인데, 그리고 최순실과 관련한 건에 대해서도 부정을 했는데요. 정말 양아치입니다, 박근혜 씨는. 왜 그러냐면, 결론인 즉슨 내 말이 어려워서 일반인의 입을 빌어서 쉽게 표현한다는 것이 그렇게 됐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최순실을 거쳐서 그렇지. 대국민적으로 이해가 잘 가게 만들었을 되게끔 의견을 뿐이다. 들었다는 거야. 아하. 아니 그런 건 김재동이나 유재석을 불러서 시켜야지. 그렇지. 그걸 왜 최순실이한테 시켜? 어쨌든 이제 정호성과 관련 문제에서 하나 이제 비밀 누설 문제만 사실상 그 최후 변론서에서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부정함으로 인해서 자화자찬 이제 포기된 최후 변론서였다. 엉뚱하게
점수로 따지면 10점도 안 되는. 딱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서로가 서로한테 그 죄상 떠넘기기가 그대로 여기서 결론적으로 보여줬어요. 박근혜는 최순실한테 모든 걸 떠넘겼고, 최순실의 불륜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치종쇼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여기는 이제 헌재니까 그렇게 노리고 있는 거고, 저쪽 편에 있는 이제 특검 쪽에서는 아니다, 박근혜가 다 시킨 거다. 박근혜는 다 알고 있었고, 나는 그 지시에 부응해서 한 거고, 실제 헤쳐먹은 놈은 밑에서 일했던 저놈들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최순실은 그 죄를 억지로 떠넘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서 일했던 애들은 삼각관계처럼, 아니다, 나는 최순실은 잘 모르고 그저 박근혜가 시키는 대로 일만 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위바위보식으로 이게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의심했던 그들의 대응 논리잖아요.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고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박근혜 쪽은 서시 아니에요, 서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예. 참, 어처구니가 없고요. 자, 헌재에서의 최후 변론은 지금까지 해온 거랑 크게 다를 것 같지가 않아서 그 이야기는 다른 방송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공보실장입니다. 권한대행님의 지시를 받아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간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 등 수사팀 전원이 열심히 수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관련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의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추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여 다시 별도의 수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하여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매주 말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하여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 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북한의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우리의 경제 상황, 그리고 민생 등이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대내외 위기 극복과 안정적 국정 운영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 것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것도 본인이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요. 총리 공보실장이 대독했습니다. 예, 일개 실장이 국민 76%가 특검 연장을 요구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나와서 국민한테 소상히 알린 다음
그리고 이것이 왜 연장을 현 정부가 못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혀야 되는데 일개 실장이 나와서 거기까지 좋았어요. 제가 욕하지 말아서 못하겠는데 질문도 안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엄청난 현안이거든.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안을 갖고 국민 76%가 보수 성향을 갖는 갤럽 같은 데서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76%가 특검 연장을 원했어요, 국민이. 그럼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친다면 적어도 고난대행이 나와서 이렇고 저렇고 후는 이렇고 선은 이렇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A죠. 그것도 그럼 우리가 개돼지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황교안이 볼 때. 공보시장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기자회견장에 못 가잖아요. 우리 대신 기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질문이라도 받아야지. 그죠? 이 중요한 사안을 질문도 안 받아. 건방지게 그냥 가버려. 제가 할 때는 40초 정도 1분도 안 됐을 겁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정말 화나죠. 화납니다. 정말 저 화가 나서요. 폭투를 했어요. 너무 무시당하는 느낌 나지 않아요? 내가 자괴감을 느꼈다니까요. 국민에 대한 A가 정말 너무 없는 최소한의 거고. A를 지키지 않았어요. 나는 그 태도 하나만으로 탄핵시켜야 된다고 봐요. 바로 그겁니다.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몇 줄짜리 찍 읽고 이거는 사실 어제 그 트위터를 보는데 심상정 대표가 27일 오후에 면담을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면담을 하고 나면 얘기가 좀 바뀌려나 아니면 그 시간까지 면담을 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이라도 연장시켜줄 마음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런 예고도 없이 9시 반에 이 발표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야 심상정 대표는 어떻게 된 거야? 사람이 완전히 쌩까인 거잖아 이거? 그러면 심상규 대표가 딱 면담은 어차피 시간 잡았으면 할 거 아니에요. 가서 기싸대기를 한번 날려줘야지. 제가 짱돌 아니 드렸어요. 가서 오후에 만나서 싸대기 날렸다는 얘기가 없어. 넌 대체 뭐하니? 니네 엄마 누구니?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지금 아침 9시 한 40분부터 황교안이 지금 그 검색 순위 포털에서 1위까지 올라가다가 방금 지금 10위로 떨어졌는데 최근까지 지금 4위로 계속 유지했으니까 하루 종일 지금 황교안 탄핵이 검색 지금이 4위네요. 이 시간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지금 탄핵을 요구했고 이런 어쨌든 국민적 분노를 감안해서 바로 10시도 되지 않아서 야 사당이 긴급 회동을 했죠. 관계자. 그래서 지금 내용이 뭐냐면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한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그렇죠.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 지금 그렇죠 그러셨어요? 황교안 말에 공감하시는 거야? 아니 그걸 이제 발표한 거죠.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검찰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 만에 하나 추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 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게 요지예요. 북한 얘기는 왜 안 하십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북한 안보 위협이 커지고 급변하는 국내의 정세,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톤. 네, 전형적인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딱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렇죠. 그냥 답해주신 놀라우신 분. 지금 이 특검 연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지금 박근혜 최순실 패밀리 게이트의 사건의 전체의 25% 정도밖에 접근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벌이 10개, 10대 재벌이 연루되어 있는데 이재용만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수사 자체를 못 해봤거든요. 그리고 정경련은 수사 안 할 겁니까? 예, 100대 기업들 다 조사해야 되거든요. 돈 출연했습니다. 700억. 출연했고 그 다음에 정리라도 지금 아직 소환 안 됐습니다. 지금 특검이 연장돼야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사실은요. 본진을 치지를 못했어요. 당연히 그렇죠. 범죄의 소굴인 청와대를 압수수색 한번 못했는데 무슨 특검을 벌써 끝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면담 우병우도 지금 구속이 안 된 상태고 이게 지금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인데요. 큰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가 특검의 실적을 표명한 건 아니고 13명이나 특수본하고 어쨌든 특검이 지금 구속을 된 상태도 쾌거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이후에 일반 검찰들한테 넘어가서 대검찰청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이제 무마되느냐만 남아있는 거지. 실제로 검찰이 이게 만약에 특검이 연장이 안 되면 당장 28일 이후에 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왜 수사를 못하냐면 대선 때는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2개월 동안 묵혀버리거든, 사건을. 그러면 공소유지가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공소유지하려면 최소한의 지금 특검이 10명 이상의 검사가 남아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대안을 황교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오히려 특검이 검찰청에 또는 대법원에 가서 손을 빌어야 돼요. 지금 공소유지를 하려면 적어도 10명 이상이 남겨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한 예산과 사무실과 등등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항들을 황교안이 적어도 국민한테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게끔 만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하지 않았죠. 이 내용이 사실 예상됐던 거고 황교안은 왜 그랬을까요? 예, 그게 이제 이 새날만이 풀 수 있는 답이 있는 거죠. 다른 데도 풀 수 있어요. 있나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장을 못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를 보면, 그러니까 뭐 그냥 비유를 얘기하면, 암 수술 하고 있는데 중간에 누가 바깥에서 불 꺼버린 수술실 그렇죠. 전기 코드 빼버린 뭐 이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혹자는 황교안이 지가 정말 대통령 나갈 마음이 있었다면 이거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 밀당을 좀 하는 척 하다가 떡 해주면 인기도 좀 자기는 얻고 그래서 대선 출마를 하면 더 용이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까지 안 하고 이를테면 박근혜의 딸랑딸랑 똘마니 짓을 한 거잖아요. 그걸 봤을 때는 사실은 얘는 정말 대선에 나갈 마음은 없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석이 반대죠. 반대죠. 반대야지. 반대죠. 왜냐면은 어차피 황교안이 특검을 연장을 허가를 해주게 되면 황교안은 보수표 못 얻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게 전략이 딱 이걸로 그냥 완전히 그림이 나와버린 거예요. 황교안은 대선 출마할 생각이 있다. 단 당선될 생각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돼요. 예.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봤어요. 황교안이 왜 기자회견에 나오지 않았을까? 그건 바로 자기의 나쁜 이미지를 각인시키지 않기 위해서 안 나왔는데 세 가지로 분류가 됐어요. 저는 그 황교안의 어쨌든 오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허에 대해서 어떻게 추론이 되냐면 일단 박근혜가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가. 그러니까 탄핵을 처음 탄핵 맞기 전에 사퇴를 해버릴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박근혜가 배수진을 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나 헌재 결정 못 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망명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황교안이 기자회견문에서 자기가 나왔으면 대선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안 나왔잖아요. 그럼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가 탄핵 전에 사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연장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반 검사한테 넘어갈 쯤 해서 자기는 집으로 가버리는 거니까 강남으로. 이해 가시죠? 그럼 수사를 안 받아. 그렇죠. 하야해버리고 특검은 이제 끝났으니까. 그렇죠. 검찰이 그것을 잡아야 되는데 검찰과는 짜옹이 잘 돼 있으니까 안 잡고 일단 그냥 나는 집으로 강남으로 뚜벅뚜벅 간다. 네, 가고 집에 도착하기 전에 황교안이 대선을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사퇴를 해버려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모든 수사는 중단되고 대선 전국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는 어떻게 황교안을 측면 지원하냐면 강남에서 안방 정치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아바타니까. 그러면 지금 황교안이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집에 가서 돈과 정부와 사람과 지지층을 측면 지원하는 거죠. 황교안을. 갖다 몰아줘. 그렇죠. 이 케이스가 지금 원 케이스. 네, 원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가 원래 배수진이었는데요. 나는 헌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전면 투쟁에 돌입할 거야. 그래서 소위 박사모 집회에 참여하는 수만 명을 동원해서 난동을 피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사회적 불만 또는 테러로 승화시켜서 황교안이 진압해버리는 거죠. 우리 이 갈등들을. 그러면서 박근혜의 정당성과 그 이후에 황교안이 대선에 출마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저는 전자가 확실해졌다. 그래서 저는 탄핵은 못 받을 거다. 박근혜가 이전에 한 이틀 전에나 3일 전에 사퇴함과 동시에 황교안이 대선 출마 그리고 대선 정국으로 빨려 들어갈 거다. 네.
요 케이스가 가장 정확하다. 굉장히 멋진 추론이세요. 이게 의견이 분분해요. 법의 미비점 같은 거예요. 박근혜가 지금 퇴를 해버리면 탄핵을 계속할 수 있다 없다가 의견이 분분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해석하기 나름으로는 상관없이 탄핵을 해도 된다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안 된다가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 보면 탄핵은 계속 진행된다가 맞대요. 근데 박근혜 이 사람들의 뇌구조로 보면 그걸 안 받아들이겠죠. 탄핵 자체를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뭐야 내가 하야했는데 탄핵은 뭔 개소리야. 이제부터 하야한 이후로 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더 무서운 음모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이게 되게 진짜 웃기는 건데 공식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박근혜가 사퇴를 선언합니다. 그럼 헌재가 심리 종료를 선언합니다. 근데 말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이거는 다시 헌재에 올릴 수도 없고 그걸로 그냥 임기 채우고 간답니다. 그렇지. 그게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예요. 나 여기 삼성동에 뭐 입고 온 주사가 있어서 그냥 가질러 온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들어가는 거야 청와대로. 아니 그러니까 하야 발표를 해놓고 바로 나가진 않잖아요. 그 방 기간 빼겠다고 동안 해놓고 그렇지. 방을 안 빼는 거지. 버티기는 거죠. 그게 제일 무서운 시나리오인데 설마 거기까지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아니지. 그렇지. 진짜. 그러니까 어쨌든 첫 번째 제가 말한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수사가 중단되고 기소가 중지된 상태가 돼버리고요. 그다음에 헌재가 논쟁에 빠지게 되는데 이걸 계속 심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논쟁이 지금 언론에 나온 것 보면 3대 2대 3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 계속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게 3이고요. 나머지 3은 중립을 짓고 2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헌재는 급격하게 이 논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는 헌재대로 이제 유명무실화 돼버린 거죠. 그죠? 유명무실화 돼버렸죠. 검찰은 어떤 현상이 또 벌어지냐면 특검은 이미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다음에 공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10명의 검사를 남기냐 말 거냐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논쟁에서 이제 밀려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검찰은 어차피 대검찰로 가면 이거 수사 지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야권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파장이 만약에 대검찰청에서 수사를 하다가 이거 뭐 허위사실로 막 일부러 박근혜 편을 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야권 후보들이 작살나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이게 불러오셔냐. 그래서 못 건드리게 그냥 6개월, 아니 2개월 정도 덮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2개월 동안 수사가 중단돼 버려. 이 상태이기 때문에 박근혜한테는 손해볼 게 없는 거라고 이 안이. 야 진짜 법 거지 같다 이거. 네,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전례가 없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깨끗하게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빨리 심리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대요. 빨리 해달라고. 그런 측면이 완전히 다른 거고 그게 어느 쪽이든 간에 박근혜의 생각 그쪽의 음모가 어떤 것이든 간에 결국에는 무덤 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그런 걸 받아들이겠어요? 이미 무덤은 팠는데 언제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냐 이것만 남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제가 박근혜였다면요 아버님 유산이 이제 스위스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망명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림 한번 그려봐야 돼요. 박근혜가 사퇴를 말해놓고 탄핵을 피한 뒤에 다시 말을 바꾸는 방법 현실적으로는 가능한데 거기에 명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명분이 뭐냐면은 그 모든 명분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그것을 불복할 만한 명분 딱 하나는 헌재의 심리가 불공정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거 지금도 흠집 내기를 하느라고 지금껏 저렇게 생떼를 계속 써온 것이고 또 이제 하는 얘기가 이미 8인 체제라는 게 잘못이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9인 체제가 아니라 8인 체제인 것도 문제고 7인 체제가 되면 이제 더 문제고 계속 그 숫자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헌재는 계속해서 공정하지가 못했고 우리의 변론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편파적으로 국회 대변인인 것처럼 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박근혜는 제대로 된 변명조차 할 기회를 놓쳤다. 지금 안 했지만 자기들은 계속 제대로 된 이야기를 그쪽에서는 듣지도 못하는 하지도 못하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일각의 음모론이 현실성이 있어 보이는 게요. 박근혜라면 가능해요. 보세요. 국민들 앞에 정말 잘못했다 죄송하다 했고요. 어떤 조사도 받겠다 했고요. 검찰의 수사를 받겠다고도 했고요. 온갖 것들을 다 했잖아요. 그렇지. 심지어는 이번에 특검 연장하는 부분도 사실은 시작할 때 새누리당이 연장하는 걸 전제로 시작한 특검이란 말입니다. 그 정도의 인물이면 사퇴해놓고 왜 사퇴는 했는데 마치 국정 혼란의 공백을 책임을 지고
뭐 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몇 개월 더 끌어버리는 방법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퇴라고 하는 게 대통령 이하 모든 직책들은 임명직에 한해서는 사퇴를 하면 사표 처리를 함으로써 임기가 끝나는 거잖아. 근데 대통령 그게 없어요. 임명권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말로는 사퇴한다고 해놓고 사퇴 안 하고 뭉개고 있으면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지. 사퇴한다고 해놓고 집에 갔다가 보톡스 놔두고 갔다고 다시 청와대 들어와버리면 예, 골치 아프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황교안이 특검을 거부를 했고 그리고 박근혜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사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자, 근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요. 새 특검법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 차라리 바른정당이 빠진 3당은 황교안 탄핵하자. 그러니까 바른정당까지 포함된 당은 새 특검법 만들자고 하고 있고 바른정당은 황교안 탄핵은 좀 머뭇거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오늘 그 아침에 이걸 황교안 대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보실장이 나와서 발언하고 즉시 야당 대표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어요. 사당. 근데 이곳에 이제 일단은 새 특검법 추진은 야사당이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국민들의 염원이 바로 탄핵안을 발의해라 대통령 출마를 못하게 이렇게 푸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른정당, 새누리당, 아루당, 바른정당만 황교안 탄핵을 좀 고민해보자. 아니라는 말은 안 했어요. 좀 고민해보자. 시간을 갖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책임이 좀 묻고 싶어요. 지금 민주당이 비상한 각오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을 좀 요구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지난주에도 했었잖아. 예, 저는 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만한 비상사태가 있나요? 지금 만약에 황교안을 그대로 두면요. 또는 황교안을 대선에 출마하게 된다면요. 지금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적폐청산은 10%도 안 됩니다. 물타기에 들어간 거거든요. 대통령을 나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치적 협상안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타기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그것 때문에 대통령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대통령을 못 나가게 탄핵을 발의해버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최소한의 이게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아치들하고 싸울 때는요. 선빵을 먼저 맞았어. 그러면 이 있잖아 반격이 선빵보다 더 세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이게 필승이야 필승. 싸움의 기술이라고 이게 이기는. 그런데 꼬리를 내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테러를 열어줘 버리는 거죠. 박근혜 사태 테러 열어줬죠. 황교안 대선 출마 테러 열어줘 버린 겁니다. 그러면 대선이 레이스가 들어가면요. 또는 아까 권 PD가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강한 메시지를 3월 1일 날 또는 그쯤 해서 박사모나 탕기국 아이들한테 메시지를 박근혜가 직접 던질 때는요. 엄청난 파괴력이 생겨요. 제가 볼 때는.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이 대선 체제가 굉장히 혼란한 상태에서 도래되고 그리고 또한 지금 부패한 세력들이 일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횡행할 거란 말이에요. 모략 정치와 종북몰이가 이리 사회 혼란을 더 가져오기 때문에 아예 싹을 잘라버리려면 황교안을 탄핵을 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표창원 교수가 내세우고 있는 얘기는 이거예요. 특검이 지금 수사가 종료된 것이지만 앞으로 기소와 공소 유지라는 의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소를 위해서 또는 공소 유지를 위해서 특검의 최소 인력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이 이제 기소를 위해서 이제 공소장을 쓰고 뭐 이렇게 법원에 넘기고 하는 서류를 꾸미는 과정 중에 시간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 요 시간을 벌어진 틈을 타서 3월 2일 날 빨리 개정안을 내서 특검법 연장안을 내가지고 이거를 연장을 시켜주면 그대로 다시 승계받아서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트위터상에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너무 절망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지. 왜냐면 이렇게 연장됐다고 해서 이 수사가 완전히 끝난다고 이제 보기보다는 그 법 전문가가 볼 때 아직도 해결책은 있다는 거야. 국회 안에서도. 그렇다고 치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야가 공조를 잘 해가지고 이걸 몰고 나가야 된다라는 게 필요한 거죠. 여기서 오늘 황교안은 참 특이한 짓을 두 가지를 했어요. 아니,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황교안하고 연관돼서. 하나는 국민의례 훈련 개정이라는 걸 했대요. 국민의례 훈련 안에 세월호와 5.18 관련한 묵념을 금지시키는 훈령을 오늘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총리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마음껏 발휘를 한 거죠. 근데 더 희한한 건 뭐냐면 말이죠. 이
오전에 황교안의 연장 거부 선언이 나오고 난 이후에 오후에 롯데가 사드 부지 제공을 이사회에 받겠어요. 승인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롯데가 특검이 연장되면 다음 순위거든. 롯데는 삼성 다음이야 바로. 그러니까 특검이 연장될 때 부담감 또는 자기 총수에 대한 어떤 그 구속이 될 거라는. 구속을 내지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거를 정부한테 딜을 해놓고 발표를 안 하고 버틴 게 아닌가. 그러니까 특검을 연장을 불허를 시키면 우리도 사드 제공 부지, 사드 부지 제공에 대한 그 이사회 승인을 해주겠다라는 딜이 있지 않았나는 의심을 또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그러니까 그 정세균 의장한테 화가 난 게 그 얘기예요. 지금 저희가 232만이 동시에 촛불을 들었고 1,400만이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박근혜는 할 게 다 해버렸어요. 안 한 게 뭐 있어요? 무기 사들였죠. 사드 도입했죠. 할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게 탄핵이 됐는데도 하고 싶은 건 다 했어. 지금 저 보수 극우단체들 솔직히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예, 10만이 넘었어요. 선동하고 있죠.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저는 아무것도 정말 화가 나서 말도 안 나오는데 이래서 직권상정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지금 이럴 때는 특검법이나 이런 걸 모두 다 직권상정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괄?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다 대통령 다시 뽑고 누가 그럽디다 대통령 뽑고 사드 다시 되돌리고 특검 지금 가장 오늘 한교안이 하는 말은 그 얘기예요. 우리 정부에서는 특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다음 대선 끝나고 대통령 의지에 따라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 그 얘기를 메시지를 그렇게 말을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그럼 안철수가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최순실이나 박근혜는 다 무죄입니까? 당장 이재용이는 석방돼요. 지금 공소유지 못하면. 이런 비상시국에 어떻게 이렇게 한가하게. 이렇게 되면 영화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은 푹 익혔다가 잘 익었을 때 터트리기 위해서 한두 달 담궈두는 거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 수사에 대한 시기가 좀 연장된 것 뿐이지. 저들의 무리가 대선에서 승리를 이끈다든지 또는 저것들이 이 밤중에 몰래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날아가는 그 불상사만 없다고 치면 두 달 후에 좀 더 강력한 특검법과 수사제를 갖춰서 더욱더 철저히 팔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닌가? 근데 그럴 지금 것 같지가 못한 걸 않은 그때 거예요. 가능해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검찰 손으로 넘어갔을 적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검찰은 푹 두는 것만 하질 않아요. 그것도 하지만 검찰이 잘하는 짓 있잖아요. 설거지를 해준단 말이야. 그 알아서 청소를 해버리는 거야. 그 왜 아수라에 나오는 곽도원의 그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거 싹 다 정리해줄게. 나만 믿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무리 설거지를 깔끔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또 누군가에게 확답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종양 제거 수술을 하다가 지금 쫓겨난 특검을 이어서 이 사람들이 종양을 제거할 것이냐? 아니란 말이야. 그냥 덮는단 말이야. 덮기에 달인 신공을 보여줄 것이다. 그게 이제 우려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 황교안에 대해서는 탄핵을 할 수 있잖아요.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하려면 할 수가 있다고. 지금 총리를 탄핵하는 방법은 그냥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발의를 해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돼요. 100명 발의해서 그중에 51명이 하면 되네? 그러니까 151명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왜 안 하냔 말이지. 그러니까 뭐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해요. 직권상정은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부담스러워서. 무슨 부담? 탄핵, 총리 탄핵은 왜 안 하냐? 이러면은 이 박근혜도 탄핵 지금 돼 있는데 그저 권한대행하고 있는 걸 또 탄핵을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부총리는 대행해. 이거 너무 이 나라 꼴이 우스워지고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담이 문제가 아닌 거지. 지금 이런 상황이면요. 나는 그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그 극우단체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딱 하나는 나랑 마음이 같습니다. 하나가 뭐였냐면 국회를 해산하라 그러더라고. 그 할아버지들이. 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반가워. 왜요? 아니 국회를 해산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다 새로 뽑아야 돼.
그러니까 조기 총선까지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아니 지금요 그 자한당 이런 애들 새로 뽑히겠어요? 지금 이 시국에? 그들이 말하는 국회에서는 쿠데타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심각해. 무슨 소리야? 아니야. 아니 차라리 그러니까 국회를 해산하는 정도의 그 쿠데타이거나 혁명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국회를 해산하는 것은. 그러면 하자. 아이고 잘 됐다 하고 조기 대선 앤드 조기 총선으로 하면 지금 저 자한당 바른정당 쟤네들 반타작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황교안을 탄핵하자고 했던 것은 정치권의 꼼수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핵을 하면요 오히려 황교안에게 유리해져요? 유리해져요. 왜요? 왜 그러냐면 탄핵 소추를 바로 사퇴하면 대통령이 현행법에 출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봐라 저 새끼들이 나 탄핵시켰다 해서 구구단체 가서 만세하고 부르면 지지율 확 올라가겠죠. 탄핵 명분 주는 건데. 예, 그러니까 명분을 주는 건데 탄핵을 올려놓고 협상을 해야 됐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발표하기 전에 제가 이 앞주에 얘기했었잖아요. 탄핵 올려놓고 협상을 하거나 또는 어느 정도의 정치적 협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특검도 지금요 정치 행위로 지금 정치 영역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헌재는 오히려 정치보다 더 하위 단위에서 머물러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양쪽을 다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올리거나 또는 헌재 우리가 지금 야권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권이 힘이 없기 때문에 헌재 특검도 사실은 정치적 영역으로 올려놓고 실제로 실수사는 형사적 처벌을 한다 하더라도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올려놨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능력이 야권이 없었어. 능력이 없는 거야? 의지가 없는 거야? 제가 볼 땐 능력이 없어요. 술수가. 새누리당만 못해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당 정치가 최근에 탄핵했던 거 제외하고는 역풍에 대한 극도의 조심스러움으로 지금까지 왔던 측면이 있거든. 부자 몸조심이야? 아니 뭐 그런 거하고 좀 다르게 한국의 정치 지형은 예상을 못해. 어떤 역풍이 불지를 몰라서 황교안도 조심스러운 건 맞는데 황교안은 이제 박근혜가 임명한 그러니까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탄핵하느냐 아니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하느냐에 대한 법적인 논쟁이 또 있어요. 권한 대행을 원래 지금 우리가 말하는 탄핵은 권한 대행을 탄핵하는 겁니다. 그럼 국무총리는 임의가 돼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퇴를 하게 되는 거 스스로. 그래야 대선에 나갈 수 있으니까. 이게 법의 미비점이라니까요. 황교안을 탄핵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국무위원이나 법관들도 탄핵을 할 수 있어요. 헌재도 탄핵을 했어. 그 임명직들은 탄핵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무슨 뭐 헌재 절차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황교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져 버리는 거예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하면 대통령과 요건이 똑같아야 돼. 3분의 2. 그리고 국무총리 황교안을 탄핵하게 되면 과반 2분의 1 이렇게 그렇죠. 되는데 벌써 그 논란부터가 시작돼 버리는 상태가 돼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신변님 말씀처럼 황교안을 탄핵을 하게 되면 황교안에게는 출마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보수 쪽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탄핵했던 놈들이 나까지 탄핵했네 하고 지금 이제 발가 벗은 채로 이제 무대에 올라가는 거 상태가 돼버리니까 어쩌면 아까 처음에 얘기를 돌아가야 돼요. 황교안이 특검을 거부한 게 그래서 출마를 하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 거죠. 이쪽에서 탄핵을 해주면 더 좋고 안 해줘도 탄핵에 인용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 분하신 대통령의 한풀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출마한다 이런 명분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야당은 진짜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데 이럴 때 그들의 정치적 셈법에 배제된 게 하나 있잖아요.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을 보고 가면 되는데 계속해서 머릿속에 지워지는 거예요. 야당이. 국민이 뒤에 있다는 거를 지워버리고 또 역풍 어떡하지. 역풍의 실체는 이제는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박근혜 탄핵하라는 여론이 3개월 동안 안 바뀌잖아요. 박근혜 탄핵 인용돼도 나는 그렇게 여론이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남아있는 잔당, 샤이 보수가 조금 뭉쳐지는 결과는 주겠지만 대세는 영향 없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국민만 보고 갔으면 야당들이 거침없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사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아까 말씀 잘했는데 탄핵하라가 국민 86%고요. 특검 연장하라가 76%예요. 어느 정책을 이렇게 지지받아본 적이 있나요? 정치권이? 국민이 이렇게 하나같이 뭉쳐서 일사불란하게 탄핵하라? 특검 연장하라. 이렇게 해본 적이 최근에 별로 없어요. 이렇게 좋은 사항을 왜 야당은 그냥 패스되냐고요. 예, 정치 복잡하네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였던 정치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만 이 안개같이 뿌연 곳에 지금 우리가 3개월 가까이 기다려가지고 벌써
박근혜 탄핵 소추가 최후 변론까지 지금 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사이에 박근혜가 사퇴를 할지 헌재에서 기각을 할지 인용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음 굳게 먹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우병우 이야기인데요. 우병우가요. 민정수석 퇴임 직전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충격적이었죠.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통화 문자가 2천여 건을 검찰 이런 데다가 전화를 해댔다는 거예요. 개발에 땀나는 수준이지. 이야, 정말 대단하다. 똥줄이 탔지 지도. 이러니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는데 구속을 시켰어야지. 당연하죠.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2대 사정기관에 자기 정보를 캤다는 겁니다. 자기 장모님 수사는 어디까지 돼가고 있니? 넥슨은 어떻게 되고 있어?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할래? 그 이렇게 딱 물어봤다는 그 겁니다. 사진 찍힌 거 있잖아요. 팔짱 끼고 이렇게 아래로 꼬나 보면서 했던 그거지 뭐. 내가 어떻게 해줄까? 네, 내가 이런 다 겁니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고 검찰에 가서도 니네 뭐 그러더라? 니네 어디까지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내가 다 보고받고 있거든?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제가 불안한 게 우병우 사단을 쪽집게로 찍어내지 못한다면 이번에 보세요. 국정원 제2차장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건? 대선 때 그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다음에 4대 사정기관이 있잖아요. 국세청, 감사원, 검찰, 법원. 어떻게 할 건데요? 거기서 온갖 또 제2의 김용판인가요? 얘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빨리 이 우병우를 특검을 연장해서 우병우를 구속시켰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1플랜에서 박근혜가 자진 사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특검이 연장됐으면요. 박근혜가 사퇴하는 즉시 체포예요. 예, 집에 못 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에 가게끔 좀 열어줬잖아요. 이게 정치라는 건데 이게 전부 다 우병우 라인들이 설계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저는 적어도 이게 야당이 노란하고 있고 지금 우병우가요. 사건이요. 9개입니다. 9개. 이미 있잖아요. 진경주의나 친구들 다 구속돼 있고 홍만표도 구속돼 있고요. 정은호도 구속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아들 병역비리도 비리지만 비리 사실들을 모두 다 누락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병우 사단 인사 개입은 어떻게 하는데요? 이거 다 드러났죠. 블랙리스트 드러났죠. 그다음에 최순실이 알고도 처리 안 했죠. 원래 하게 돼 있잖아요. 민정수석이 첩보를 잡아서 안 했죠. 직무유기잖아요. 이렇게 지금 최대의 범죄자를 구속시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병우 사단의 암약 덕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에 얘기했지만 사실은 특검 내부에도 지금 우병우 사단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 검사들이 그 내부로 이제 큰 소리가 오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내부에. 그럼 이게 일반 검사한테 가면 우병우는 김기춘이 되는 겁니다. 악의 씨앗 못 뽑아요. 우병우 어떻게 뽑아내요? 그 미꾸라지 같은 새끼를. 그리고 그 악이 또 싹트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회에 빼돌린 박정희 비자금, 최순실 박근혜가 빼돌린 그 비자금은 그 비자금이 바로 다음 세대의 빚으로 또 다가올 거다, 우리 국민에. 이 악의 뿌리를 못 뽑기 때문이다. 우리가 박정희 비자금하고 최순실 박근혜 비자금을 발본색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미래의 악을 뽑는 거거든요. 그 돈이 바로 악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황교안이 무슨 돈 있어서 대선 나갑니까? 대선 나가면 얼마나 돈 많이 드는지 아시잖아요. 뻔하잖아요. 박근혜가 밀어주는 건데 우병우가 챙겨주고 그 판을 지금 그리자는 겁니까? 그러면 워낙 야권이 지지도가 높으니까 우병우 할아버지, 황교안 할아버지가 안 돼. 한번 붙어봐. 이런 거예요? 배짱이? 아니잖아요. 그게. 적어도 대선은요. 아무리 이겨봐야 45대 55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7대3으로 이길 것 같아요. 이 문재인이? 절대 못 이깁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그렇게 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부정선거, 간첩단 사건, 북한에서 포 한번 쏴. 5월 뭐죠? 찌라시님 5월 경제 붕괴설 지금 돌고 있죠? 돌고 있잖아요 지금. 5월에 대한민국 경제 붕괴된다는 거. 이거 대기업들이 조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경제가 어려우니까 뭐 이런 국가 비상적 상황을 뭐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또 이런 식의. 예, 그럼 미국에서 우리 뭐라고 하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대잖아. 중국하고 한국하고. 그리고 5월 달에 경제 위기 온다. 5월 선거 있잖아요. 지금 13일 날 적어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야권에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악의 씨앗을 미리 뽑았어야 되는데 뽑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는 것. 지금은 언론들 우리 편이죠. 야권 편이죠. 실제 1대1 붙으면 문재인 편 아니에요. 지금 착각들을 하고 있어. 종편이 어떻게 문재인 편을 듭니까? 96%가 지지했던 이유는
방송 3사하고요. 종편이 떠들어줬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종편과 공중파가 반문재인으로 돌아서게 되면 탄핵 이후에 지금처럼 지지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선거가 될 수 있다. 24일 날 하고 지금 2월 임시국회를 3일 날 마무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직권상정을.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요. 전번에 탄핵 때도 빨리 탄핵 안 하고 뭐 하고 있냐라고 막 했을 때 국회가 살짝 머뭇거리는 식을 며칠을 그렇게 간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국민들의 지지가 이 정도니까 이제 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뭐 특검 연장을 안 해 우씨 막 이러면서 사람들 막 지금 열 받고 뭐 이러고 있는 짬을 또 좀 봐가면서 황교안이 또 골 지르고 뭐 이런 거에 국민들이 막 부글부글하는 꼬라지를 보고 나서 3월 3일이나 뭐 이때쯤에 야당이 정 그렇다면 우리가 역풍 맞을 걱정 없이 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직권상정을 통한 특검법 통과 뭐 이런 거를 지금 하려는 네. 그런 수순으로 나가려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요게 지금 현재 탄핵 정국은 반전의 반전 뭐 이런 것이 좀 꽤 많은 그런 구석을 가진 흐름이 있는데 탄핵에 관련해갖고 만약에 특검이 연장 안 되면 이게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검찰이 수사를 정말 잘해가지고 특검까지 온 거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그게 잘 파서 검찰에는 우병우 라인도 있고 기존의 검찰로는 못 믿겠다 해가지고 검찰이 이만큼 파냈으니까 특검도 하면 더 많이 파내겠지 했는데 예를 들어 특검이 연장되면 좋겠지만 하던 사람이 하면 좋겠지만 그게 절벽이 아니고 연장선에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검찰도 얘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시 검찰로 나머지 수사가 넘어가게 된다면 방대한 조직 갖고 더 수사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임은정 검사의 최근에 언론에 나온 임은정 검사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검찰한테 넘어가도 별 문제 없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특검이 연장이 안 되거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같은 걸 안 하거나 하는 것이 끝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순간에 국민들은 그냥 공포에만 두려움만 쌓이게 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려움에 쌓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권이 힘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황교안 탄핵을 외쳐주면 그 힘 갖고 저쪽과 협상을 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황교안이 저렇게 하든 특검이 연장이 안 되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정치권에다가 힘을 몰아주는 것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박근혜가 어떤 꼼수를 쓰더라도 정권 교체는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변할 수 없는 진리 같은 게 돼버린 상황에서 이 판국을 뒤집는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 신의 영역이지 사람의 영역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게 결론학적 얘기인데 차기 대통령이 최순실과 박근혜의 비리, 그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없는 한 물타기밖에 될 수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지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 적어도 70% 이상은 대선이 끝날 때까지 그렇죠.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발본색원해서 악의 뿌리를 뽑자. 그리고 적폐를 청산하자. 그리고 이게 재벌 개혁까지 가자라는 의지가 지속적으로 더 오랫동안 촛불을 켜야만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래야 당선자도 이게 국민의 의지가 계속 꺾이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그냥 뿌리를 뽑게끔 다시 또 특별 수사본부를 만들든 대통령 산하에 지금 현지 검찰대로 얘기하면 아니면 광범위한 지금보다 더 두세 배 특검보다 두세 배 더 많은 조사 인력을 투입해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박정희의 비자금까지 한국으로 가져오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의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후회하지 말고 계속 이 76% 이상의 특검 기간 연장 또는 박근혜 게이트를 발본색원하자는 의지를 꺾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의지가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계속 가야 된다. 야당이 역풍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국민의 뜻대로 황교안 탄핵해버려야 되고요. 특검도 직권상정해서 올려놓고 그런 방식으로 어느 정도 밀어붙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잘못 건드려 놓으면 이게 대선판에 뭔가 좀 역풍이 불 수 있겠다고 하는 것 내가 봤을 때는요. 이분들도 역사상 선례가 없다 보니까 승리의 역사가 없다 보니까 불안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방법이 또 뭐가 있겠어요. 국민들이 모아주는 수밖에 없지. 계속 항의 전화하고 촛불 집회에 다시 한번 233만 명 나와버리고 그런 관점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간에 가장 큰 물줄기가 박근혜 탄핵이기 때문에 특검 연장이라든지 황교안 탄핵 등등은 사실은 작은 지류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박근혜 탄핵 여부가 결정난 뒤에 국민들은 움직일 겁니다. 전체적인 국민들은. 그때까지는 용기만 잃지 않고 가면 되는 거고
어차피 구석에 몰려있던 자들이 어느 정도 자기 공간을 확보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비율로만 따지면은 압도적으로 우리가 더 우위에 있다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답답한데 서울대 교수분한테 제가 이제 메일을 보내봤어요. 탄핵을 고난대행만 탄핵하는 거냐,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거냐 했더니 이분은 헌법학자이신데 고난대행만 탄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황교안이 그대로 국무총리직을 유지하면 황교안 체제에서 대선을 치르게 되는 거고, 만약에 황교안이 나가버리면 대선을 출마하기 위해서 고난대행이 탄핵되고 자신이 고유 갖고 있던 국무총리를 사퇴하고 나갈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황교안이 고난대행이나 국무총리로 있을 때 그 밥에 그 나물이기 때문에 황교안이 응신할 수 있는 폭을 줄여놓는 것이 대선에도 좀 좋다고 보는 거거든요. 황교안이 탄핵을 당한다고 해서 대선에 나간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폭등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좀 겁먹고 가는 것은 오히려 야당에게 압도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이 민심을 오히려 외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황교안이 저렇게 개지랄 할 거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 그 박근혜 탄핵을 할 때부터 예견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한 우려가 있다. 그래서 뭐 국무총리를 바꾸고 가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잘못하면은 그게 무슨 수습의 국면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동력을 빨리 받은 김에 탄핵으로 가자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황교안이 그 대행을 맡게 되는데 괜찮겠어?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니 지금의 이 정도 동력이라고 한다면 황교안 아니라 황교안 해랩이라도 개판을 완전히 치기는 어렵다. 그리고 개판 친다 싶으면 또 탄핵도 시킬 수가 있는 것이니까 박근혜도 탄핵시켰는데 황교안이를 탄핵을 못 시키겠느냐? 그냥 악셀에다 밟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전혀 상상치 못했던 어떤 대반격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럴 충분히 저 새끼들 예상하겠다. 저럴 거야. 저럴지도 몰라. 저럴 것 같아라고 했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래? 새끼 탄핵 너도 한번 쳐맞아. 이렇게 나가는 거지. 아우씨 저 새끼 왜 저래. 이럴 문제는 아니라고. 예. 변호인단들이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박근혜가 국민 앞에 나서지 않고 또는 헌재 앞에 나서지 않고 또는 불출석에 대한 국민 앞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고 헌재가 경고한 26일 날짜를 넘겨서 서면으로 이제 제출이 됐는데 대리인단을 통해서 이 서면에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부인해버렸습니다. 박근혜는 오로지 국민만 보고 일을 열심히 했고 개인의 유불리를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일만 열심히 했다. 그 결과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 통일 기반 조성 등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했다. 뭐 또 있네 진짜. 환장합니다. 듣기만 해도 짜증나는데 그냥 앞에서 울퍼줘도 짜증이 나. 만약에 신비 앞에서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짱돌로 조사합을 예, 다리부터 끝까지 다 조사버립니다. 이건 정말 짜증난, 지금 나라 꼴이 엉망인데, 그리고 최순실과 관련한 건에 대해서도 부정을 했는데요. 정말 양아치입니다, 박근혜 씨는. 왜 그러냐면, 결론인 즉슨 내 말이 어려워서 일반인의 입을 빌어서 쉽게 표현한다는 것이 그렇게 됐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최순실을 거쳐서 그렇지. 대국민적으로 이해가 잘 가게 만들었을 되게끔 의견을 뿐이다. 들었다는 거야. 아하. 아니 그런 건 김재동이나 유재석을 불러서 시켜야지. 그렇지. 그걸 왜 최순실이한테 시켜? 어쨌든 이제 정호성과 관련 문제에서 하나 이제 비밀 누설 문제만 사실상 그 최후 변론서에서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부정함으로 인해서 자화자찬 이제 포기된 최후 변론서였다. 엉뚱하게 점수로 따지면 10점도 안 되는. 딱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서로가 서로한테 그 죄상 떠넘기기가 그대로 여기서 결론적으로 보여줬어요. 박근혜는 최순실한테 모든 걸 떠넘겼고 최순실의 불륜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치종쇼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여기는 이제 헌재니까 그렇게 노리고 있는 거고 저쪽 편에 있는 이제 특검 쪽에서는 아니다. 박근혜가 다 시킨 거다. 박근혜는 다 알고 있었고 나는 그 지시에 부응해서 한 거고 실제 헤쳐먹은 놈은 밑에서 일했던 저놈들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최순실은 그 죄를 억지로 떠넘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서 일했던 애들은 삼각관계처럼 아니다. 나는
최순실은 잘 모르고 그저 박근혜가 시키는 대로 일만 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위바위보식으로 이게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의심했던 그들의 대응 논리잖아요.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저게 말이 되느냐고 국민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박근혜 쪽은 서시 아니에요, 서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예. 참, 어처구니가 없고요. 자, 헌재에서의 최후 변론은 지금까지 해온 거랑 크게 다를 것 같지가 않아서 그 이야기는 다른 방송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독립공보실장입니다. 권한대행님의 지시를 받아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그럴 경우 특검 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게 요지예요. 북한 얘기는 왜 안 하십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북한 안보 위협이 커지고 급변하는 국내의 정세,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톤. 네, 전형적인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딱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그렇죠. 답해주신 놀라우신 분. 지금 이 특검 연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지금 박근혜 최순실 패밀리 게이트의 사건의 전체의 25% 정도밖에 접근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벌이 10개, 10대 재벌이 연루되어 있는데 이재용만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수사 자체를 못 해봤거든요. 그리고 정경련은 수사 안 할 겁니까? 예, 100대 기업들 다 조사해야 되거든요. 돈 출연했습니다. 700억. 출연했고 그 다음에 종이라도 지금 아직 소환 안 됐습니다. 지금 특검이 연장돼야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사실은요. 번진을 치지를 못했어요. 당연히 그렇죠. 범죄의 소굴인 청와대를 압수수색 한번 못했는데 무슨 특검을 벌써 끝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면담 우병우도 지금 구속이 안 된 상태고 이게 지금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인데요. 큰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가 특검의 실적을 표명한 건 아니고 13명이나 특수본하고 어쨌든 특검이 지금 구속을 된 상태도 쾌거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이후에 일반 검찰들한테 넘어가서 대검찰청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이제 무마되느냐만 남아있는 거지. 실제로 검찰이 이게 만약에 특검이 연장이 안 되면 당장 28일 이후에 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왜 수사를 못하냐면 대선 때는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2개월 동안 묵혀버리거든, 사건을. 그러면 공소유지가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공소유지하려면 최소한의 지금 특검이 10명 이상의 검사가 남아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대안을 황교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오히려 특검이 검찰청에 또는 대법원에 가서 손을 빌어야 돼요. 지금 공소유지를 하려면 적어도 10명 이상이 남겨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한 예산과 사무실과 등등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항들을 황교안이 적어도 국민한테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게끔 만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하지 않았죠. 이 내용이 사실 예상됐던 거고 황교안은 왜 그랬을까요? 예, 그게 이제 이 새날만이 풀 수 있는 답이 있는 거죠. 다른 데도 풀 수 있어요. 있나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장을 못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를 보면, 그러니까 뭐 그냥 비유를 얘기하면, 암 수술 하고 있는데 중간에 누가 바깥에서 불 꺼버린 수술실 전기 코드 빼버린 뭐 이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혹자는 황교안이 지가 정말 대통령 나갈 마음이 있었다면 이거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 밀당을 좀 하는 척 하다가 떡 해주면 인기도 좀 자기는 얻고 그래서 특검 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간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 등 수사팀 전원이 열심히 수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관련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의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추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여 다시 별도의 수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하여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매주 말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하여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 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북한의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우리의 경제 상황, 그리고 민생 등이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대내외 위기 극복과 안정적 국정 운영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 것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것도 본인이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요. 총리 공보실장이 대독했습니다. 예, 일개 실장이 국민 76%가 특검 연장을 요구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본인이 나와서 국민한테 소상히 알린 다음 그리고 이것이 왜 연장을 현 정부가 못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혀야 되는데 일개 실장이 나와서 거기까지 좋았어요. 제가 요구하지 말아서 못하겠는데 질문도 안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엄청난 현안이거든.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안을 갖고 국민 76%가 보수 성향을 갖는 갤럽 같은 데서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76%가 특검 연장을 원했어요, 국민이. 그럼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친다면 적어도 권한대행이 나와서 이렇고 저렇고 후는 이렇고 선은 이렇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A죠. 그것도 그럼 우리가 개돼지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황교안이 볼 때. 공보실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기자회견장에 못 가잖아요. 우리 대신 기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질문이라도 받아야지. 그죠? 이 중요한 사안을 질문도 안 받아. 건방지게 그냥 가버려. 제가 할 때는 40초 정도 1분도 안 됐을 겁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정말 화나죠. 화납니다. 정말 저 화가 나서요. 폭투를 했어요. 너무 무시당하는 느낌 나지 않아요? 내가 자괴감을 느꼈다니까. 국민에 대한 A가 정말 너무 없는 최소한의 거죠. A를 지키지 않았어요. 나는 그 태도 하나만으로 탄핵시켜야 된다고 봐요. 바로 그겁니다.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몇 줄짜리 찍 읽고 이거는 사실 어제 그 트위터를 보는데 심상정 대표가 27일 오후에 면담을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면담을 하고 나면 얘기가 좀 바뀌려나 아니면 그 시간까지 면담을 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이라도 연장시켜줄 마음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런 예고도 없이 9시 반에 이 발표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야 심상정 대표는 어떻게 된 거야? 사람이 완전히 쌩까인 거잖아 이거? 그러면 심상규 대표가 딱 면담은 어차피 시간 잡았으면 할 거 아니에요. 가서 기싸대기를 한번 날려줘야지. 제가 짱돌 아니 가서 오후에 만나서 싸대기 날렸다는 얘기가 없어. 너 대체 뭐하니? 니네 엄마 누구니?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아침 9시 한 40분부터 황교안이 지금 그 검색 순위 포털에서 1위까지 올라가다가 방금 지금 11호 떨어졌는데 최근까지 지금 4위로 계속 유지했으니까 하루 종일 지금 황교안 탄핵이 검색 지금이 4위네요. 이 시간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지금 탄핵을 요구했고 이런 어쨌든 국민적 분노를 감안해서 바로 10시도 되지 않아서 야 사당이 긴급 회동을 했죠, 관계자. 그래서 지금 내용이 뭐냐면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한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그렇죠.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 지금 그렇죠 그러셨어요? 황교안 말에 공감하시는 거야? 아니, 그 이제 발표한 거죠.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검찰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 만에 하나 추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으며 탄핵 심판은 사법적 심판입니다. 정치를 잘못했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탄핵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 불가피성, 그리고 당위성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논리로서 개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송하는 오늘 헌재에서는 마지막 최후 변론일 이것도 이제 지난주였는데 박근혜가 나올지 말지 이렇게 계속해서 연막을 비우니까 그래 하루 더 줄게 하고 지금 2월 27일 월요일을 하루 더 준 거예요. 방송하는 현재 이 시간에도 저녁을 먹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변론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최후 하네요. 변론이죠. 네, 대리인단 최후 변론. 근데 그 변론이 있기 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더라고. 서로 먼저 하라고. 그래서 나는 당뇨가 있으니까 초콜릿 먹어야 되니까 네가 먼저 해. 이러다가 한 40분 지났다 갔다는 거죠. 당뇨 김평우 선생. 네, 순서 정하다가 순서. 필리버스터 순서. 말하면서 드셔도 됩니다. 그건 충분하게. 얼마나 할 말이 없고 막 면구스러우며 없는 말을 막 지어내야 되고 쌩 억지를 써야 되니까 자기들도 너무 힘든 거야. 제가 볼 때는 이 대리인단이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13건의 5만 페이지에 달하는 정보를 읽고 각각의 대응을 계속 논리를 폈어야 되는데 오로지 선동에만 앞장서고 태극기만 헌재 재판장에 들고 들어가서 폐륜을 저지르느라고 공부가 사실상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다 법률 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법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뭐 장바닥에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이 무식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도의 법률적인 판단을 먼저 해보았을 때 이거는 법적으로는 따져봐야 그렇죠. 아무런 답이 안 나온다는 거를 다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법으로는 따질 말이 없다. 따지면 따질수록 계속 자승자박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그쪽으로는 안 가는 게 낫겠고 그냥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는 법적 논리를 초월하거나 무력화시키는 방식의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그 사람들의 이성적 판단인 거죠. 전문 용어로 이제 엉까기 하는 거죠. 이제. 엉까기. 어쨌든 네. 그 대리인단이 혁명가로 둔갑한 건 해방 이래 처음으로 지금 기록되고 이게 그냥 웃는 얘기인데요. 헌재의 존엄성을 크게 훼손시켰고요. 헌법에 대한 가치를 훼손시켰어요. 후배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헌재가 어쨌든 유엔 인권위에서까지 좋게 평가할 만큼 사심제 역할을 톡톡하게 해왔었는데 거의 뭐 양아치들이 헌재를 완전히 유린해버린 거 아닙니까? 거기다 헌법도 부정해버리고 이랬을 때 우리나라의 법치가 얼마나 문란해질까라고 생각해보면 이 자들은 범죄자들이에요. 사실상. 그 일본에 부역한 사람들 다시 한국으로 돌려놓은 것도 우리 국민들이고 그렇죠. 독재에 부역한 자들 그런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만든 것도 우리 국민들이고 지금 계속 망가뜨리고 있는 거를 다시 주워 담으려면 또 힘들게 생겼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의뢰인 박근혜가 너무 형편없으니 뭘 거기에 대해서 쉴드를 치고 말고 할 뭐가 있겠습니까? 건덕지가 없는 네. 거지 자기들도. 박근혜 오늘 최후 변론은 박근혜의 서면 최후 변론을 바탕으로